여러분 벌써 2021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연말을 좀 웃으면서 해피하게 보내려면 10월 달에 특히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10월 달에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연말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테이퍼링 이슈 계속 있었고,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뭔가 발을 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캘린더로 정리한 화면이거든요. 참고로 이 화면은 어닝 위스퍼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 종목이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빨간색 박스를 쳐놨어요. 아마 이런 종목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실적 발표 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투자 원칙을 잡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감보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 부분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좋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단기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떤 경쟁사에 1등 자리를 내줬다거나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문제, 주식을 매도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좋았다면 우리가 실적이 좋았다고 무턱대고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부분인데, 해당 기업이 좋은 실적을 만약에 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렴한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면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저희 EPD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EPD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하는 작업도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약간 노가다성 작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관심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일 순으로 정리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아마 내일 정도겠죠. 미국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 해당 기업들의 예상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 EPS고요. 이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단위는 빌리언 달러고요.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실적을 해당 기업이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서 현재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지 수익성 지표들,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두 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매출 성장률과 순이익 성장률 3년 평균값을 갖고 왔고, 고점 대비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지금 보시는 기업은 뭐 스퀘어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 뭐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도 한번 참고용으로 볼만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성장성 또는 매출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는 제가 만들었었던 이 엑셀 템플릿에 이렇게 기업들을 넣어서 한번 구해본 값입니다. 이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순이익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 매출 성장성에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 여기서 이제 순이익 성장성, 매출 성장성은 요 값을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요, 현재 주가 대비 이 적정 주가가 더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적정 주가가 더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순이익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와 매출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이런 기업들은 좀 우량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보다는 이 순이익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를 좀 더 참고하는 편입니다. 보통 매출 성장성은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성장주들을 참고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자, 어쨌든 두 개 값을 다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랭크라는 사이트에서 이 해당 기업들의 1년 뒤 목표 주가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뒤 목표 주가에 따른 상승 여력까지 이렇게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뒤 목표 주가가 176불인 기업은 지금 퀄컴으로 나와 있는데 상승 여력이 43%로 가장 높잖아요. 물론 이 목표 주가를 뭐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는 어떤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좀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개를 받은 종목들을 먼저 한번 우선순위 1순위로 정해놓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빨간색 두 개를 받은 종목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그 다음에 화이자, 퀄컴, 매그나 이렇게 5개의 종목인데요. 참고로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2021년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2022년은 오히려 좀 역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매출도 2021년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실적이죠.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은 오히려 2021년보다 매출이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고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건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실 때 이렇게 특정 연도가 굉장히 좀 어떤 특정 이슈로 높게 되어 있는 경우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1년 뒤의 목표 주가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높고, 제가 만든 엑셀 템플릿에서도 둘 다 빨간색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이익 적정 주가는 좀 많이 높은데 이 부분은 좀 뭐가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매그나까지 이렇게 빨간색 두 개를 받았습니다. 매그나라는 기업도 미주부에서 한번 다뤘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개를 받은 기업들 위주로 일단 1차로 실적 발표 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할지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빨간색을 하나만 받은 기업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TSMC나 넷플릭스, 랩리서치 같은 기업들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아직은 목표한 만큼 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애플 같은 기업도 지난 하락장에서 좀 더 담았는데 더 담으려고 하다가 아쉽게 더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물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퀘어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한 만큼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때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각 기업별로 컨센서스 값을 정리한 이 부분을 좀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 컨센서스 대비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